만약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땐 단순한 게 뭐냐? 그럼 그 비효율적인 부분의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줄이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 R&D 이 자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미디어 오늘.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결국 R&D 예산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죠? 뭐 정치인에 비하면 한 100배는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낍니다. 물론 이제 정부 측 이야기를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오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 중복적인 요소, 성과가 낮은 거, 그리고 나눠먹기식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 칸막이식으로 연구되는 부분 등등 이런 부분 지금까지 많이 제기됐던 부분에 관해서 차제에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네. 지금 재정당국은 자기 전문 분야인 지금 세수 축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인 R&D 분야에서 뭐가 정말로 중복적인 것인지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과연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땐 단순한 게 뭐냐? 그럼 그 비효율적인 부분의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줄이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검토보고 이 자체를 보더라도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R&D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비효율적인 것, 중복적인 것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핀포인트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국민들의 우려도 별 그렇게 크지 않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정성평가를 할 능력이 됩니까? 예, 우선 이 R&D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직원들만의 어떤 논의나 평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역시 이 분야를 제일 잘 아는 기관이 기술정통부 과기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여기에 실무적인 검토 조언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중복 비효율이 이제 조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당초 금년 예산이 31.1조입니다. 여기에 약 한 6 내지 7조 정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발라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대로 된 데 재투자, 정말 혁신적 도전적인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서 투자한 것이 3조 이상입니다. 3.2조는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가장 폭이 많이 줄어들었던 두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설득력이 상당히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 앞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죠. 우리가 R&D라는 것이 왜 R&D를 그러면 깎아가지고 경시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재출발해야 됩니다. R&D는 늘 중요하다 해서 R&D에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최근 3년까지 너무 급속도로 느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예산이라는 게 지금도 금년에 전체 2.8%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난 3년간에 20조에서 30조를 근데 과학계에서는 폭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EU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었을 때는 급속도로 올리는 게 다른 나라의 기준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거는 R&D 총량에 관해서 단순히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늘도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갈비집에서 이 R&D 한다고 중소기업에서 가져가고 아니, 근데 해서 뭐 어떻게 가져가고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분야나 행정 분야보다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벽실을 뿌리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썩기도 하고 쥐가 와서 먹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들 중에 몇 개가 살아남으면은 큰 곡식이 열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이게 사실상은 뭐 조금 더 효율적인 분야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포닥들이 정말로 이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D는 다른 예산의 국가가 예를 들어 4% 5% 할 때와 왜 R&D는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되는데 왜 R&D에 관해서는 비효율적인 구조 이 효율화 노력이 왜 없느냐. 예, 그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ODA가 지금 갑자기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건 국제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 수준이 맞춰서 그걸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R&D 부분은 그동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제 ODA는 느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뭐 국제기구하고의 여러 가지 구상 등을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 R&D는 그런 이유로 지난 3년간 그렇게 빠르게 많은 곳에 쪼개기 형식으로 너무 많은 곳에 펼쳐져 있더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전문가들 집단도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부는 추스리기는 추스려야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거는 제대로 돌려야 부총리님. 되겠다. 이렇게 가는 어차피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부총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예. 저희 주민들 앞에 가서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문제점들을 당장 저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늘리는 게 사실은 국민들 뜻에 조금 더 부합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 R&D 이 자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리님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예.